안녕하세요. 저는 미용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40대 여자입니다. 여러분 모두 살신 성인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본인을 희생해서라도 좋은 일을 한다는 뜻이잖아요. 저도 이번에 고인은 아니었지만 제 한 몸 희생해서 한 사람의 인생을 구했네요. 저는 30 후반에 제 미용실을 차렸는데요. 대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신입으로 여러 미용실을 전전하며 바닥에서 머리카락 청소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직원 3명 둔 어엿한 샵 원장님이 됐습니다. 제 계획보다는 좀 늦은 개업이었지만 정말 이 악물고 버텨서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연애나 결혼은 늘 제게 2순위, 아니 3순위였죠. 저도 결혼에 어느 정도 미련이 없었던 터라 그냥 혼자 살아야겠다 싶었는데 그 생각을 뒤집은 남자를 늦게라도 만났네요. 지금의 남편과는 친구들의 술자리 모임에서 만났습니다. 시원시원한 성격에 사람이 정말 좋아 보였던 남편은 처음에는 그냥 친한 오빠 동생 사이가 딱이었죠. 그래서 남편이 몇 번 고백하던 걸 계속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고 사람이 진심을 계속해서 보여주는데 그 열정에 그만 홀라당 넘어가 버렸어요. 특히 저는 성격이 좀 급하고 센데 그걸 다 받아주는 남편의 무던한 성격 덕분에 결혼을 결심하기도 했어요. 그렇게 30대 후반에 남들보다 조금 늦은 결혼을 했습니다. 역시 여느 여자들과 같이 저도 결혼 전에 시댁 문제로 고민을 했었는데요. 시댁에는 시어머님과 도련님 그리고 시누이 2명이었죠. 여러분 모두 제가 결혼을 고민한 게 시어머니 때문은 아닌가 생각하시겠지만 전혀 아니랍니다. 오히려 시어머니는 결혼 전에 저에게 정말 잘해주셨어요. 시어머님 댁에 인사를 드리러 간 날 식사 중에 김치가 너무 제 입맛에 딱 맞아서 너무 맛있다고 말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며칠 뒤에 저희 집으로 시키지 않은 택배 박스가 도착했더라고요. 내용물은 바로 김치였고 택배를 보낸 수신인에도 시어머님의 성함이 적혀 있었죠. 여보세요? 어머님, 저 수임이에요. 네가 어쩐 일이냐? 다름이 아니라 어머님 저희 집에 김치 보내셨어요? 아유, 그게 벌써 도착했냐? 아이고, 빠르기도 하구나.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그때 김치 맛있다고 한 거 어떻게 기억하시고요? 예, 나 아직 그 정도로 늙진 않았다. 가게 김치 시키는 김에 너한테 보낼 것도 같이 시켰으니 부담스러워 하지 말고 사돈께서도 잘 드시라고 말씀드리고. 네,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시어머니는 작은 식당을 운영 중이셔서 그 이후로도 종종 제가 맛있다고 하는 반찬을 더 만들거나 주문을 추가로 해서 나눠주셨어요. 도련님도 문제가 없었죠. 오히려 남편과 사이가 좋기도 했고 딱 봐도 학생 때 공부만 한 모범생 스타일이었어요. 직업도 시청 공무원으로 성실하고 예의도 발라서 저한테도 깍듯이 했죠. 처음 제가 결혼을 망설인 결정적 이유는 바로 시누이 2명이었습니다. 남편이 이전부터 시누이들이 성격이 좀 별나다고 경고를 해줬는데 전 직접 본 게 아니니 뭐 별 생각이 없었죠. 시누이들의 개념 없는 성격은 저희 상견례 때 확인하게 됐습니다. 솔직히 저는 저와 저희 부모님만 나가는데 굳이 남매의 상견례 자리에 나오는 것 자체도 좀 의아하긴 했어요. 그래도 좋은 자리니까 여럿이서 북적북적하면 더 좋겠지 싶어서 그냥 넘어갔죠. 그런데 그 2사람이 꾸역꾸역 나온 이유가 있더군요. 아유, 수임이가 착실하고 부지런해서 벌써 샵 원장님이라 사부인께서 자랑스러우시겠어요. 네, 그래도 계속 한 우물만 파서 본인 가게 번듯하게 운영 중이니까 마음이 좀 놓이죠. 엄마, 샵 원장님은 좀 그렇다. 얘기 들어보니까 규모가 동네 미용실 정도던데? 맞아. 좋게 말해서 샵이지. 그냥 미용실이지, 미용실. 미용실 원장님.
좋은 말 오고 가는 자리에서 다짜고짜 제 직업을 비아냥거리는 게 아니겠어요? 아니, 미용실이랑 샵이랑 그냥 뭐가 한글인지 영어인지 차이일 뿐인데 뭐가 그렇게 고가운지 걸고 넘어지더라고요. 저희 부모님도 어떻게 대답할지 당황해 하시는데 남편이 나서서 말하더군요. 야, 너 예전에 하던 꽃집 1년도 안 돼서 망했잖아. 그래도 이 사람은 본인 가게 안 망하고 꾸준히 하고 있지. 장사만 잘 되면 됐지. 샵이니 미용실이니 꼭 나눠야 해? 밥 먹으러 왔으면 맛있게 식사나 하세요. 그래, 너네는 밥 얻어 먹으러 왔으면 밥이나 먹고 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아이, 엄마는 우리가 엄마 남편도 없는데 사돈댁에 무시 받을까봐 나온 거잖아. 우리 엄마 무시하지 말라고. 저희 집에서 혼자인 시어머니를 무시할까봐 나왔다니 정말 무례하기 짝이 없더군요. 아니, 그래요. 그렇게 속으로 생각은 할 수 있지만 저희 부모님과 제 앞에서 저렇게 당당하게 말하는 게 어처구니가 없었죠. 저희 아버지는 그냥 물만 드시고 어머니는 아이, 저희 그런 사람들 아닙니다 하면서 애써 웃으시는데 어찌나 제 얼굴이 화끈거리던지. 혼내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얄밉다고, 시누이는 내 편이어도 괜히 내 편 같지 않다고 하던데 내 편은 고사하고 날 어떻게 헐뜯을지 요리조리 관찰하는 사람이 2명씩이나 있는 게 아무래도 마음에 걸렸죠. 하지만 어쨌든 한 집에 사는 건 아니니까 명절에 몇 번 갈굼 당하는 것 정도는 감수해야 결혼이지 싶었어요. 저도 어디서 지는 성격은 아니고요. 또 택배회사 관리직으로 그다지 벌이가 여유롭지 않은 남편은 시댁 또한 형편이 넉넉지 않아서 결혼자금 지원을 못 받았거든요. 저도 부모님 도움 없이 제 돈으로만 하는 딱 서로 반반씩 부담하는 결혼이었죠. 양가 도움 없이 하는 결혼식이니 시댁의 그 트집쟁이들도 결혼 후엔 별 참견 못하겠지 하는 순진한 생각도 했습니다. 모든 걸 갖춘 풍족한 결혼은 아니었지만 변함없이 내 편인 남편과의 결혼은 정말 행복했어요. 신혼 내내 싸울 틈도 없이 사이가 좋았던 저희는 그 때문인지 바로 아이가 생겼습니다. 솔직히 늦게 결혼해 서로 나이도 있던 터라 걱정을 많이 했는데 다 제 기우였죠. 미용실도 잘 되고 남편과의 사이도 정말 좋고 금방 이렇게 아이도 생기니까 정말 한동안 행복하고 평화롭게 살았네요. 그리고 마치 행복에 겨운 절 정신 차리라고 깨우듯이 임신 5개월 때부터 제 일상의 먹구름이 들이우기 시작했습니다. 출산 전까지는 미용실 자리를 비워두기 싫어서 부른 배로 꾸준히 나가서 조금이라도 일을 했습니다. 손이 모자르기도 했고 저도 쉬면서 손 굳히기 싫었거든요. 제가 매일 미용실에 있으니 시어머니도 절 보러 종종 찾아오셨어요. 처음엔 그냥 얼굴만 보고 가시고 차 한잔 하시고 가셨는데 어느 순간 본인 머리가 많이 자랐다고 좀 다듬어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며느리가 미용사인데 뭐 어렵지도 않았고요. 근데 다듬는 거 이후엔 새치 염색이고 이후엔 머리가 너무 성가시다고 파마를 해달라고 오시더군요. 영양 클리닉 빵빵하게 할 수 있는 건 다 해달라고 추가도 하시고요. 그리고 절대로 지갑은 꺼내지도 않으셨습니다. 믿어지시나요? 아니, 그래요. 미용사 며느리가 시어머니 머리 당연히 해드릴 수 있죠. 근데 단 한 번도 얼마니라는 빈말도 한마디를 안 꺼내시는 거예요. 어머니, 오늘 머리는 마음에 드세요? 괜찮네. 근데 영양크림이나 뭐 바를 건 없니? 요새 머리가 너무 붕 뜨네. 아까 파마하기 전에 다 하고 들어간 거예요, 어머니. 그럼 집에 가서 쓸만한 것 좀 챙겨주라. 요새 그런 거 사려면 비싸기만 하고 난 그런 건 봐도 잘 몰라서. 잘 모르시면 뭘 바르든 어때요, 어머니? 거기서 다 거기죠, 뭐. 또 절대 다른 직원이 아니라 저한테 머리를 해달라고 고집을 하시는데 임신한 며느리가 배불러서 3시간을 꼬박 일어난 채로 머리를 해주는데 어머, 잘 나왔네. 고맙다. 하고 입을 싹 닫는 게 나중에는 너무 어이가 없는 겁니다.
나중엔 하다 헤어 제품을 챙겨달라고 할 때마다 그게 그거다라는 말로 보냈네요. 이 정도면 다행이게요. 저한테 몇 번 머리를 받아보시고 나중에는 동네 친구들까지 다 데려오셨어요. 처음에는 시어머니가 저한테 계속 공짜로 머리를 받아서 친구분들을 손님으로 데려오신 건가 했습니다. 그날 다른 예약 손님도 못 받고 저랑 직원 3명 모두 시어머님 친구분들에게 붙어서 파마하고 염색하고 커트를 해드렸네요. 그렇게 장장 5시간이 걸려 머리가 끝났는데요. 문제는 또 계산대 앞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들 오늘 머리 만족스러우세요? 아유, 너무 잘 됐어. 승민 엄마 말 듣고 여기까지 오길 잘했네. 승민 엄마 며느리 실력 있어. 그러게, 나도 동네에선 이렇게 안 나오던데 역시 멀리까지 나온 보람이 있다니까. 우리 또 올게요. 미용실도 그냥 깔끔한 게 아이고 잘해놨네. 이렇게 좋은 데서 반값이라니 수지 맞았지 뭐. 네? 맞아. 다른 데선 제값 주면 몇십은 깨질걸. 우리 승민 엄마 덕에 머리 싸고 예쁘게 잘했어. 이게 대체 무슨 소린지 이해가 되시나요? 아니 반값이라뇨. 저는 시어머니께도 친구분들에게도 반값의 반, 50에 5 한 글자도 꺼낸 적이 없습니다만 제가 어리둥절한 얼굴로 시어머니를 쳐다보자 시어머니도 절 보고 조금 당황하시면서 둘러대시는 게 아니겠어요? 아, 내가 오늘 친구들한테 처음 오는 거라 반값이라고 해놨어. 원래 장사는 이렇게 해야 단골 유치가 되는 거야. 어머니, 그래도 저한테 아무 말도 없이. 아유, 어차피 이 양반들 다음부터 쭉 여기 올 건데 처음이니까 그렇게 해줘. 뻔뻔하게 이렇게 해야 장사가 잘 되는 거라고 친구분들 카드를 싹 다 걷어서 저한테 반값에 하라고 내미시는데 너무 열받더라고요. 지금까지 시어머니께 해드린 시술값 다 합친 게 오늘 친구분들 시술값보다 훨씬 더 많은데 또 친구분들까지 반값으로 해달라니 심지어 부탁도 아니고 정말 당당하게 통보하는 거잖아요. 저는 뭐 땅 파서 돈 버나요? 오늘 고생한 우리 직원들 월급은 뭐로 주라고 이러시는 건지. 저는 더 이상 참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시어머니가 내민 카드 뭉텅이를 그대로 받아 반값이 아닌 제값으로 모조리 다 긁었습니다. 그리고 한 분씩 영수증과 카드를 돌려드리며 말했죠. 죄송합니다만 오늘 머리 하신 거 다 제가 받을게요. 뭐?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승민 엄마 말이 다르잖아. 그래 우리 승민 엄마만 믿고 왔는데 이러는 법이 어딨어. 아니 얘 수임아 너 내 말 무시하니? 시애미가 먼 곳까지 사람들 데려와서 매출 올려주며 고맙게 생각해야지. 아니 어머니 오히려 저희 오늘 손해본 거예요. 어머니 친구분들 받을 시간에 더 가격대 있는 시술 예약하신 손님들 못 받았으니까요. 그래도 저희 어머님 친구분들이니까 해드린 거니까 너무 노여워 마세요. 네? 다들 머리는 마음에 드신다고 하시잖아요. 아니 그래도 이건 경우가 아니지. 우린 반값이라고 알고 왔는데 가격은 저희 미용실에 고지된 대로 전혀 추가한 거 없이 정가로 결제했습니다. 영수증에 다 나와 있으니까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께서 뭔가 오해하고 실수하신 것 같으니까 서로 좋게 대화로 풀어보세요. 안 그래도 어머님한테 공짜 시술도 더 이상 안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요즘 자주 깜빡하시나 봐요. 오늘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전 시어머니와 친구분들이 다른 말 못하도록 선을 딱 긋고 바로 나가시라는 의미로 인사까지 드렸죠. 친구분들은 시술 받은 그대로 돈 받은 거라는 말에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하고 씩씩거리면서 다들 나가셨어요. 시어머니는 그 뒤를 곤란한 얼굴로 따라가다가 저를 한번 째려보시고는 함께 나가셨죠. 후련하긴 하지만 어쩐지 마지막 시어머니 눈초리를 보니 후폭풍이 올 것 같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몇 분 뒤에 친구분들을 다 보내고 오신 건지 세상 불만에 가득한 표정으로 들어오시더군요. 어느 정도 예상을 했기에
전 아무렇지도 않은 척 아는 체를 했죠. 어? 어머니 왜 다시 오셨어요? 뭐 놓고 가셨어요? 예. 너 어쩜 사람을 그렇게 곤란하게 만드니? 내가 창피해서 얼굴을 들 수가 없다. 어머니, 그러게 왜 저한테 말도 없이 덜컥 그렇게 말하셨어요? 아니, 내가 며느리가 시애미 친구들 앞에서 기는 못 세울 줄 망정. 아주 망신이 그런 망신이 없어. 너 지금까지 내 머리 다 공짜로 해준 거 내가 그거 하나 믿고 데려온 건데. 그러니까요, 어머니. 지금까지 저한테 머리 공짜로 받은 건 아시는 거죠? 방금 공짜라고 하셨잖아요. 제가 원래 돈 받아야 하는 건데 특별히 공짜로 해드린 거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제가 지금 임신하고 다리 퉁퉁 부어서 어머니 머리 예쁘게 해드리고 돈도 안 받은 거잖아요. 그래. 근데 그건 가족이 돼가지고 서로 등치면 안 되죠. 어머니, 저 이제 좀 있으면 아이도 태어나는데 돈 많이 모아놔야죠. 어머님 아들만 벌어선 요즘에 못 키워요. 어머니도 손주가 부족한 거 없이 자랐으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도 공짜로 못 해드려요. 그 대신 어머니는 머리에 쓰는 크림 제가 챙겨드릴게요. 사실 좋은 건 확실히 쓰면 다르거든요. 아시겠죠? 살살 구슬리면서 말한다고 했는데 완고한 저의 말에 시어머니는 금방 뾰족한 눈이 되어선 입을 꼭 다무시더라고요. 그때 각오를 했습니다. 앞으로 팔자에 없던 시월드가 열리겠구나 하고요. 아니나 다를까 김치를 챙겨주던 시어머니는 어디로 가셨는지 공짜로 머리 못하는 서름에 며느리에게 복수하는 시어머니만 남았더군요. 시어머니는 미용실 사건 이후로 저에게 굉장히 매서워지셨습니다. 지금까지 김치 잘 얻어먹었으니 이제는 너도 도우라고 김장날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아니 시댁은 식당에서 쓰는 김치랑 집에서 먹는 김치 모조리 다 주문하거든요. 근데 이제 와서 직접 담근다는 게 속이 뻔히 보이더라고요. 그때 저는 임신 6개월 차로 한창 배 뭉침으로 고생할 때였거든요. 남편은 본인이 어머니한테 말할 테니까 절대 가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김장하러 오라고 하시면서 저한테 이렇게 덧붙이시는 게 아니겠어요? 너 가족끼리 등시는 거 아니라고 했지? 너도 내가 준 김치 먹고 입 씻으면 안 되지. 안 그러니? 어머니, 근데 김치 지금까지 시켜 드셨잖아요. 아, 요새 맛이 달라진 것 같아서 한번 담가보려고 그런다. 왜? 못 도와주겠니? 아니, 어머니, 제가 이제 배도 어느 정도 부르고 너 미용실은 잘만 나가자니. 시애미가 일 좀 거들라고 부르니까 갑자기 없던 산통이 오는 게야? 와, 사람을 벅벅 긁어대시는데 더 이상 하면 따지고 드는 게 될 것 같아서 남편에겐 내가 알아서 한다고 하고 시댁 가서 김치 50포기 버무리고 왔네요. 남편이 뭉친 배랑 부은 다리에 크림 발라주면서 대체 왜 갔냐고 하는데 저도 가족끼리 등치지 말자 말해놓은 게 있으니 안 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 이후로도 시어머니의 갑질은 끈질길 정도로 계속됐어요. 저희 집에 오셔서 준비해놓은 아기방을 보고 뭐 벌써 이런 걸 해놓으냐고 타박도 하시고 애기 옷을 산 거 보고는 애들은 하루가 다르게 자라는데 왜 돈을 쓰냐고 잔소리. 너 노산인데 검사는 안 했냐고 참견하시고 노산일 때 출산 부작용을 어디서 알아오신 건지 제 앞에서 줄줄줄 외우시는데 매번 다른 방법으로 사람 기분 나쁘게 하는 법을 연구하시는 것 같았죠. 예, 너 노산이면 애가 문제 있을 수 있다더라. 그런 건 잘 알아봤니? 네, 그럼요. 제 몸, 제 아이인데 누구보다 제가 잘 알아봤죠. 너 그거 우습게 보면 안 된다. 여자 나이 30 중반만 돼도 노산인데 너 이미 40 아니니? 어머니, 여자보다 남자가 나이가 많을 때 태어날 아이 유전 질환이 많다는 기사 못 보셨어요? 과학자들이 밝힌 사실인데 우리 어머니 정보가 너무 느리시다. 맞아요, 엄마. 나도 그 기사 봤어. 문제면 내가 문제지 수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잔소리 좀 이제 그만. 엄마도 동민이 늦게 나왔잖아요. 그나마 남편이 옆에서 어느 정도 동조를 해줘서 그냥 넘어갔지. 매번 저 시비를 받아주는 것도 점점 버거웠습니다. 심지어 시어머니뿐만 아니라 시누이들도 옆에서 거드니까 더 죽을 맛이었죠. 시어머니에게 미용실 사건을 들었는지 시누이들은 본인들 엄마 망신 줬다고 벼르고 있었나 봐요. 오전 늦게 미용실로 출근을 했는데 직원 한 명이 급하게 한 손에 휴대폰을 들고 오더라고요. 원장님 이거 혹시 보셨어요? 뭐가? 어떤 사람이 저희 미용실 별점 테러했는데 아무래도 저번에 그분들 중 하나인 것 같아서요. 직원이 보여준 건 미용실 평점을 매기고 점수를 줘서 후기를 남기는 사이트였어요. 근데 거기에 별점 1개짜리 리뷰가 수두룩하게 올라와 있는데 모두 2개의 아이디로 쓰인 글들이었죠. 우리 어머니 모시고 갔는데 반값이라고 홍보해놓고 돈 더 받더라고요. 기분 팍 상해서 더 이상 안 가려고요. 동네 미용실에서 너무 비싸게 받고 원장이 너무 건방졌어요. 여러분 여기 오지 마세요. 저번에 보니까 가족 되는 사람한테도 되게 함부로 하더라고요. 원장이 너무 불친절해요. 머리 하나 하면서 온갖 유세는 다 떠는데 코딱지만한 동네 미용실 하나 하면서 진짜 유난이네요. 제가 아는데 그 사람 사적으로도 되게 별로라고 들었어요. 직원 꼴랑 3명 있는 미용실 장사 잘 안 되는지 직원 수 안 늘리는 것 같아요. 분명 원장이 별로여서 그런가 봐요. 원장이 단골 모으는데 전혀 관심이 없는지 너무 비싸게 받네요. 이외에도 죄다 원장인 제 욕을 하는 리뷰더라고요. 근데 그래 죄다 직원 3명, 동네 미용실, 단골 이런 단어가 들어가고 저에 대한 사적인 폭로성 글이 있는 게 누가 쓴 건지 딱 감이 오더라고요. 상견례 때부터 샵이 아니라 동네 미용실이라고 제 가게를 폄하했던 시누이 2명이 생각나더군요. 미용실 후기를 쓰려면 미용실에 갔다 왔다는 영수증을 올려야 하는데 그 영수증 날짜도 딱 시어머니 친구분들이 다녀간 날짜였죠. 그도 그럴 것이 시어머니는 지금까지 계산을 한 적이 없으니 영수증이 있을 리가 없었죠. 그 영수증 친구분들에게 받아다가 시누이들이 낄낄거리며 글 써서 올렸다는 걸 생각하니 이렇게 빤히 밝혀질 짓을 왜 하는지 할 일 더럽게 없고 심지어 멍청하다는 생각까지 들었죠. 저는 시어머니가 가게에 와서 돈도 안 내고 제 노동력을 착취하고 재료들 다 거덜내는 것보다 이렇게 악의적으로 제 가게를 깎아내렸다는 게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후기 하나가 가게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 정말 제가 하는 일이 잘못될 수도 있다는 걸 알고 일부러 한 짓이기에 더 화가 났죠. 당장 시누이 중 한 명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가씨, 저예요. 언니가 무슨 일이에요? 아가씨, 어머님 친구분들이 저희 가게에서 계산한 영수증으로 인터넷에 후기 남겼죠? 네? 무슨 소린지. 그럼 어머님이 올리신 건가요? 아가씨, 이거 허위사실이면 바로 신고해서 누가 썼는지 다 알아낼 수 있는 거 알죠? 아니, 난 모르는 일이라니까요. 나라는 증거 있어요? 나도 셋째 걔도 아니에요. 왜 난리야? 나 이거 당장 신고할 건데 만약 아가씨들 중에 아무도 아니면 내가 사과할게요. 근데 만약에 둘 중 한 명이면 전 어머니 저희 매장에서 매번 돈 안 주시고 머리 하신 거 경찰에 고소장 넣을 테니까 그렇게 아세요. 네? 뭐라고요? 아니 무슨 가족한테 머리 공짜로 한 걸로 고소를 해요? 제정신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아가씨들 중 하나일 때요. 근데 2분 다 아니라면서요? 그럼 걱정 없겠죠? 아니 그렇긴 한데 그럼 전 일 끝나고 경찰서 가야겠네요. 아무튼 아가씨가 아니라면 됐어요. 끊을게요. 그리고 1시간도 안 돼서 그 악의적인 후기는 싹 다 지워졌습니다. 참나 너무 어이없지 않나요? 사람 엿먹이려면 좀 머리 제대로 써서 걸리지 말던가요. 직원이 발빠르게 후기를 캡처도 하고 아이디도 알아놓고
사이트 주소도 복사를 해놔서 허위 고소할 수 있게 알아서 준비를 해놨더라고요. 직원들은 모두 누군지 알면 맞대응을 하자고 했지만 그래도 일단 가족이라고 묶여있는데 고소까지 하긴 저도 망설여졌습니다. 글도 바로 지우기도 했고요. 그래도 마음 한구석엔 시댁에 믿을 사람 하나 없다고 자포자기한 상태였어요. 어차피 이전에도 기대는 안 했지만 씁쓸하고 맥도 빠지더라고요. 그러던 저에게 남편 이외에 그나마 마음 편히 말을 터놓을 수 있는 가족이 생겼습니다. 아니, 아직 가족은 아닌 예비 가족이지만요. 바로 막내 도련님이 결혼할 여자를 저희에게 소개시킨 겁니다. 남편과 도련님은 워낙 사이가 좋아서 도련님은 시댁에 소개시키기 전에 저희 부부에게 먼저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형하고 형수님한테 먼저 보여주고 싶다면서요. 예비 동서는 성실하고 착한 도련님에게 어울리는 순하고 정말 너무 착한 사람이었죠. 가벼운 술자리에서 만난 저희 넷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근데 예비 동서가 알고 보니 제 대학 후배인 게 아니겠어요? 세상이 좁다는 말이 이럴 때 쓰는 말인가 봐요. 이제 가족 될 사람이 대학 후배라는데 너무 반갑더라고요. 저희들은 그걸 계기로 빠르게 친해졌고요. 아무래도 결혼 준비를 해봤던 제가 예비 동서에게 이런저런 결혼 팁을 많이 알려주었죠. 취향도 잘 맞아서 둘이 쇼핑도 자주 다녔고요. 나중엔 예비 동서는 저를 형님이 아니라 언니라고 불렀고 저도 동서라고 안 부르고 지담아 하고 이름으로 부를 정도였죠. 언니, 저 언니가 결혼한 예식장에서 하려고요. 아무래도 저희 예산에서 거기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정말? 그래, 잘했어. 드레스도 예식장에서 소개해준 곳으로 갈 거야? 네, 그래서 그런데 언니 드레스 보러 갈 때 같이 가주시면 안 돼요? 왜 안 되겠어. 그래, 같이 가. 나도 오랜만에 예쁜 드레스 구경 좀 하고. 심지어 제가 출산을 하고 조리원에 있을 때 저희 부모님 다음으로 방문해줬던 게 도련님과 예비 동서였어요. 예쁜 베네 저고리를 선물로 사왔는데 얼굴을 보자마자 제 몸 상태부터 걱정을 하는데 마음이 너무 예쁜 거 있죠? 도련님과 예비 동서가 시댁에 인사드리러 가는 날 저희 부부도 출산 후에 처음으로 시댁에 가서 식사를 하기로 했어요. 그날이 어버이날이 있는 주라서 가족들 모두 식사하는 것도 있었지만 아무래도 예비 동서가 시어머니와 시누이들 등살에 고생할까 지원군으로 간 것도 있었죠. 제 상견례 기억하시죠? 두 시누이가 저들보다 나이 많은 저에게도 그렇게 싸가지 없게 굴었는데 어린 예비 동서에게는 얼마나 잡들이를 하겠어요. 저와 시어머니는 미용실 사건 이후로 서먹서먹을 넘어서 아예 사이가 안 좋은 상황이긴 했지만 어버이날 기념으로 용돈도 챙겨서 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시어머니는 제가 댁으로 들어가도 오든 말든 아는 척도 안 하시더군요. 어쩌겠어요. 저도 어느 정도 이런 상황을 예상했으니까요. 저도 딱히 시어머니의 애정을 갈구하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그냥 받아들이고 있었죠. 자리가 자리인 만큼 가족들의 이목은 새 식구인 예비 동서에게 향했어요. 부모님의 직업부터 사는 곳, 본인 직업과 연봉, 취미, 요리는 잘하는지 이것저것 물어보더군요. 예비 동서도 긴장은 했지만 대답을 잘 했고요. 그래, 땡땡여대 나왔다고? 네, 어머님. 형수도 같은 대학 나왔잖아요. 아, 그래? 어머, 땡땡여대? 거기 사람은 우리 집안이랑 안 맞는데. 아, 왜? 지담씨는 다를 수도 있지. 예비 동서가 저랑 같은 대학을 나왔다고 하자마자 시어머니는 미묘한 표정을 지으시고 시누이 중 한 명은 빈정거리더라고요. 저랑 공통점이 나오자마자 헐뜯을 게 생겼다 싶었는지 빙글빙글하고 웃는데 그게 그렇게 얄미운 겁니다. 저는 이죽거리는 시누이에게 툭 하고 던졌죠. 왜요? 어머님하고 아가씨들 다 고졸이라서요? 제 그 한마디에 3명 표정이 싹 하고 식는데 우스워 죽을 뻔했네요.
다른 사람들한테는 지들 내키는 대로 막대하면서 누가 하나 세게 말하면 바로 입 다무는 꼴도 갖잖았습니다. 저는 그 셋이서 절 째려보는 걸 모른 척하고 먹고 있던 밥에 집중했죠. 근데 예비 동서가 분위기가 이상해진 걸 보고 저를 의아하게 쳐다보는 겁니다. 저는 일단 어깨만 으쓱하고 말았어요. 거기서 별난 시누이들과 거지근성 시어머니에 대해 말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다행히 식사는 나름 훈훈하게 마무리가 났습니다. 시어머니도 순한 예비 동서가 마음에 들었는지 유순하게 대하셨고요. 마치 저에게 처음에는 잘해주셨던 것처럼 말이죠. 식탁을 치우고 입가심으로 거실에 앉아 과일을 먹고 있을 때 어버이날 기념으로 준비한 용돈 봉투를 시어머니께 내밀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어버이날 선물이에요. 네가 웬일이냐? 나한테 용돈을 다 준비하고. 엄마, 그런 말이 어딨어요. 이 사람이 엄마 생신하고 명절 제사 비용도 다 챙기는데. 제가 드리는 건 돈이라도 일단은 탐탁지 않으시겠죠. 잘 압니다. 남편이 저를 두둔하는 말에도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가는데 솔직히 그러려니 했어요. 그런 사람은 뭘 해도 그런 사람이니까요. 시어머니가 봉투만 만지작거리고 있으니까 옆에서 시누이 하나가 묻더군요. 엄마, 얼마 넣었어? 봐봐. 시어머니는 못 이기는 척 하면서 봉투를 열어서 확인하셨어요. 옆에서 시누이도 얼굴을 봉투 안으로 들어갈 것처럼 들이밀더라고요. 그러고서는 하는 말이 글쎄, 에게, 이게 뭐야? 넌 이것도 용돈이라고 챙겼니? 한 번뿐인 어버이날에 고작 30이 뭐니? 30이. 엄마, 30만 원이면 많죠. 우리 형편에 뭐 얼마나 더 챙겨. 그리고 너는 애게게가 뭐야, 애게게가. 이번에 엄마 용돈은 챙겨드렸어? 아니 뭐 그냥 좀 실망했다 이거지. 어머니, 생신도 따로 챙겨드리잖아요. 이번에는 그 정도로 만족해 주세요. 아, 그래서 그게 그렇게 아까웠니? 엄마, 말을 뭐 그렇게 해요. 이 사람이 뭘 잘못했다고. 넌 좀 가만히 있어. 넌 아득바득 미용실에서 받을 돈 다 받아놓고 고작 나한테 용돈 몇 푼 챙겨주는 게 아까워서 시애미한테 도끼는 뜨고 대드는 게야? 어머니, 제가 언제 아깝다고 했어요?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지금 30만 원도 저희 형편에 맞춰서 넣은 거라. 입 다물지 못해? 시어머니는 분에 겨운 건지 들고 있던 돈 봉투를 저에게 던지셨습니다. 집안 분위기는 한순간에 아수라장이 됐죠. 남편과 도련님은 저에게 달려드는 시어머니를 말렸지만 어찌나 힘이 장사인지 제 어깨를 붙잡고 물고 늘어지시는 게 아니겠어요? 너 이 똑한 년. 한마디를 지기 싫어서 지 시애미한테 꼬박꼬박 말대답이야? 엄마, 그만하세요. 어머니, 이것 좀 놓고 말하세요. 이 몹쓸 년, 이 나쁜... 시어머니는 격하게 팔을 휘젓다가 제 머리를 때리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 반동으로 넘어지고 말았고요. 남편은 제가 맞고 넘어진 걸 보자 이성을 잃고 시어머니를 제게서 떼어놓았습니다. 엄마,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이 사람이 엄마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야. 너 지금 네 애미한테? 뭐요? 내 어머니면 저 사람한테 이렇게 막대해도 되는 거예요? 무슨 이런 경우가 다 있어.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폭력이나 휘두르고. 오빠, 모르면 조용히 해. 저게 엄마한테 얼마나. 아가씨, 제가 뭘요? 대체 제가 어머니한테 뭘 잘못했는데요? 충격으로 바닥에 주저앉아 있다가 시누이의 말에 제정신이 돌아왔습니다.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어서 저도 입을 열었죠. 어머니 미용실 오실 때마다 매번 무료로 해드리다가 나중에서야 돈 받아야 할 것 같다고 한 거요? 아니면 멋대로 반값으로 해준다고 데려온 친구분들한테 제값 다 받은 거요? 대체 어머니가 절 미워하시는 이유가 뭔데요? 그리고 아가씨 입 조심해요. 내가 지금 아가씨 둘이서 내 가게 허위로 후기글 올린 증거 다 갖고 있어요.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당하기 싫으면 지금이라도 그 입 좀 다물어요.
시누이들은 제 말에 그저 어머 어머 하고 말도 못 잇고 그저 멍청하게 있더군요. 솔직히 민사고소로 벌도 못 받겠지만 그때 잠깐 겁주는 용도로는 잘 먹혔습니다. 남편은 화가 나서 씩씩거리고 있고 시어머니는 남편의 호통에 놀랐는지 멍하니 있고 아주 가관이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정신없는 제 눈에 들어온 건 이 모든 상황을 보고 경악에 찬 예비동서의 얼굴이었어요. 놀라서 잔뜩 커진 눈이 지금 이 상황을 파악하려고 애쓰는 게 눈에 다 보이더군요. 손을 바들바들 떠는데 옆에 있던 도련님이 그걸 보고 예비동서를 일으켜 나가려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지담씨, 일단 집에 가요. 내가 데려다 줄... 아니요, 동민씨, 잠깐만요. 지금 아니면 말을 못할 것 같아서요. 네? 예비동서는 충격에 멍하니 있다가 갑자기 뭔가 답을 안 것처럼 불현듯 커다란 폭탄을 터뜨렸어요. 저 결혼 안 할래요. 우리 파혼해요. 네? 아니 지담씨 그게 무슨... 방금 본 이거 때문이면 우리 집이 매일 이렇게 싸우는 게 아니라... 아니요. 매일 이렇게 싸우지 않는다고 해도 며느리 때리는 시어머니 있는 집에 며느리로 들어가고 싶지 않아요. 우리 헤어져요. 지담씨 일단 우리 좀 더 얘기를... 무슨 얘기를 더 해요? 내가 이렇게 눈으로 똑똑히 실시간으로 다 봤는데 결혼 후에 제가 안 맞는다라는 보장 없잖아요. 오늘 식사 잘했습니다. 저는 이 집하고 연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지담씨! 지담씨! 정말 순식간에 지나간 폭풍 같았습니다. 너무 빠르게 일어난 일이라 저는 물론이고 다른 사람들도 예비동서와 도련님 사이에 끼어들 수가 없었죠. 예비동서는 인사를 마지막으로 집을 나갔고 도련님은 부랴부랴 그 뒤를 쫓아나갔죠. 남은 식구들은 멍청하게 한동안 앉아서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했습니다. 제일 먼저 정신을 차린 제가 남편에게 가서 이만 우리도 가자고 말했고 남편은 한동안 아니 어쩌면 더 오랫동안 얼굴 볼 일 없을 거라고 시어머니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화가 난 남편은 저도 정말 처음 본 것 같아요. 매번 이래도 웃고 저래도 웃던 사람이 저렇게 화를 낼 수 있구나 하고 놀랐다니까요. 남편에게 듣기로는 예비동서, 아니 지담씨는 정말 도련님과 파혼을 했다고 합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때린 거를 보고 파혼 당한 거라고 도련님은 시어머니와 아예 연락을 끊어버렸다고 하네요. 어버이날 기념으로 모인 자리에서 시어머니는 두 아들과 정말 연이 끊길 위기에 놓인 거죠. 그리고 며칠 뒤에 시어머니가 저에게 연락을 해오셨어요. 저도 번호 차단을 안 해놓은 터라 계속 오는 전화를 무시하는데 한계가 있더라고요. 네,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아이고 이제야 받는구나. 너 저기 승민이는 통 전화를 안 받아서 너한테 했다. 남편은 그날 이후로 아예 시어머니 번호를 차단을 해놨거든요. 단단히 화가 난 상태였죠. 혹시 승민이가 동민이랑 연락을 하진 않니?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남편한테 다시 연락해 보세요. 아니 승민이가 내 전화를 안 받는다니까 그러네. 네가 승민이한테 잘 말해서 동민이 나 좀 보러 오라고 말 좀 해주렴. 아니 이게 왜 내 잘못이기만 하니. 그날 너도 알다시피. 알다시피 뭐요? 저는 그날 어머님한테 용돈 드리고 얻어맞은 기억뿐인데요. 그래, 내가 그날은 너무 화가 나서 그랬다. 네가 나한테 따박따박 말대꾸를 하니까. 어머니, 진짜 끝까지 제 탓만 하시네요. 어머니가 정말 뭐가 문제인지 아셨으면 부탁하시기 전에 저한테 그날 일 사과부터 하셨겠죠. 아닌가요? 어머니는 그날 본인이 뭘 잘못하셨는지, 지담씨가 뭘 보고 도망간 건지 모르시는 거예요. 이제 저한테도 연락하지 마세요. 저도 안 받을 테니까요. 예, 수임아. 시어머니는 그때까지 본인이 뭘 잘못한 건지 전혀 깨닫지를 못하셨더군요. 저도 더 이상 지긋지긋해서 두 번 다시 상대를 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남편도 저도 모두 번호를 차단해 연락을 끊어버리자 시어머니는 미용실까지 찾아오셨어요.
저한테 말은 못 걸고 가게 멀리서 보고만 계시더라고요. 나중엔 쪽지를 써서 가게 앞에 두고 가거나 제가 안 볼 때 가게 카운터 위에 놓고 가시곤 하시더군요. 죄다 내가 잘못했다. 용서해 주라. 너네까지 나 안 보면 내가 가족이 어딨니? 동민이랑 같이 한번 오렴. 내가 태어난 손주도 못 보는 게 말이 되냐 등등 온통 미안하다고 한 번만 봐달라고 하는 내용의 편지였죠. 남편에게 보여주니까 본인은 아직 용서가 안 된다고 당신이 용서하고 싶다면 알아서 하라는데 저도 아직 앙금이 남아있어서 이대로 끝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옆에 있을 때는 소중한 줄 몰랐다가 갑자기 다 없어지니 소중함을 아신 거겠죠. 더 웃긴 게 뭔 줄 아시나요? 도련님의 파혼 사건 이후로 전혀 예상치 못한 인물이 저에게 문자를 했더라고요. 바로 시누이 중에 하나인데 정말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할 거냐는 문자였습니다. 고소가 무섭긴 했나 보죠. 전 일부러 더 무서우라고 아무런 답장도 보내지 않았어요. 엄마나 딸이나 본인이 실수하거나 잘못한 게 있으면 사과가 우선이라는 걸 똑같이 모르는 게 코미디였어요. 아, 그리고 예비동서가 될 뻔한 지담 씨와는 아직도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지담 씨가 먼저 저에게 괜찮냐고 문자를 보냈었어요. 그날 제가 시어머니에게 맞았던 게 마음에 걸렸다고 하더군요. 정말 마음 착한 지담 씨 파혼으로 정신없는 와중에 제 걱정까지 하는 게 아무리 생각해도 이 집안 며느리 안 되고 도망친 게 다행이란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괜찮다고 화혼 정리 잘하라고 보낸 답장에 지담 씨가 이렇게 말하더군요. 언니 덕분에 저 인생 구한 거예요. 언니가 맞는 모습 보고 이런 말 드리기 정말 죄송한데 저 정말 그거 못 보고 그냥 결혼했으면 나중에 어떻게 됐을지 모른다고 하는데 씁쓸하기도 하고 맞는 말이기도 했죠. 정말 소가 뒷걸음질 치다가 쥐 잡는다고 저도 전혀 의도치 않게 지담 씨가 도망칠 수 있게 돕게 된 거죠. 제가 시어머니에게 맞지 않았다면 나중에 맞을 사람이 지담 씨가 될 수도 있었을 테니까요. 도련님에게는 좀 미안한 말이지만 다른 주 귀한 딸 적어도 며느리 때리지 않는 시어머니 있는 집안과 결혼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저는 뭐 이미 늦었지만 이미 시어머니는 저와 남편에게 용서를 구걸하고 있고 주도권은 완전 저희 부부에게 있으니까 나쁘지만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남편과 저는 돌아오는 명절에도 시댁에 찾아가기는커녕 연락도 안 하려고 합니다. 나중에 내킬 때 정말 시어머니가 본인 잘못을 아셨을 때 용서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고들 하죠? 가족으로서의 호의를 고마운 줄도 모르고 당연한 건 줄 아는 모렴치인 사람이 주변에 있다면 꼭 끊어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더 소중한 대접을 받을 가치가 있는 분들이니까 하루빨리 그 관계에서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들 행복